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밀떡들이라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슴이 뛰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는 갑자기 트럼프 클래스급 전함을 건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함, 배틀십. 이야,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정말 요즘 아무리 뭐 이지스함이다 어쩌다 그래도 옛날에 그 위풍당당한 전함들의 포스에 비하면 요즘 솔직한 얘기로 배들은 좀 많이 약하죠. 그런 이제 빌덕들의 마음을 아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날이었나요? 신형 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신형 차세대 이제 전함을 건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옆에 이제 이런 식의 조감도를 하나 그려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모드로 가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불을 뿜는,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에는 침몰하는 배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주변에서 가시거리까지 와서 전투를 벌일 정도면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전함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래스는 트럼프급이라고 하고 대신 이제 이름은 디파이언트라고 이제 붙였어요. 이게 사실 상당히 미국 관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배들은 보통 이제 여러 종류의 배들이지만 하나의 체급으로 묶일 때는 무슨 급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니미츠급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그 급에서 만든 그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초도함 1번함이 이제 그 클래스의 명칭을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는 거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알레이버크급이다. 그러면 알레이버크함이 그 급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니미츠 항공모함이다. 그러면은 니미츠 항공모함 첫 번째가 니미츠로 붙으면 니미츠 클래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디파이언트라는 이름은 별도로, 그 다음에 클래스는 또 트럼프 클래스라는 쪽으로 이렇게 따로 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신기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 현직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배에다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타협책으로서 이렇게 이제 초도함의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옹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전함,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함이라는 것은 밀리터리에 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약자로 보면 이제 BB 클래스로 이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함이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정말 14인치에서 16인치. 우리 뭐 육군 나오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제일 큰 뭐 포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제 155mm가 뭐 표준화된 사이즈니까 제일 크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8인치까지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8인치, 203mm짜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함들은 보통 14인치 또는 16인치, 예전에 같으면 18인치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죠. 그러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강력한 포탄들을 날리는 이제 그러한 대형 함선들이 전함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함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이러한 공격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큰 대포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2연장 또는 3연장이고, 이러한 전함들의 이제 이 포탑들은 이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이제 양탄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설비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보는 이런 배에서 보는 이러한 이제 전함 주포탑만 해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생각 들지만, 그 밑에 보면은 이런 탄약 저장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양탄기, 그리고 이것을 장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 같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함의 멋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함이 한번 일제 사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미국의 마지막 전함으로 남아있던 이제 미주리 아이오와급이죠. 미주리함이 이제 동시 사격을 하는 모습인데, 화면에 보실 것들은 여기 보면은 이 엄청난 충격파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막 수면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16인치 포가 이제 또 그 포에서 사용하는 포탄은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포탄만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만 하죠. 그리고 한번 낙하하면 오른쪽 사진처럼 이 정도의 탄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러한 위력을 가진 이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던 것이 이제 전함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함을 다시 21세기에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굳이 왜?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이 전함이 단순한 개별 하나의 새로운 함종을 만든다라는 걸 벗어나서 골든 플릿, 그러니까 이제 황금 함대라고 이야기하는 골든이 여기서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발표를 하면서 홈페이지가 미국 해군 홈페이지 상에서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골든 플릿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새로운 전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군함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함대를 새롭게 만들겠다, 신개념 함대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골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골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거는 역사적인 연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 함대들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흑백 사진이라서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배를 다 하얀색으로 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죠. 백색 함대예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반에 이 시어도 루즈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 이전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죠.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백색 함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제 순항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일주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석탄이다 보니까 사실 석탄 싣고 내리는 거 생각해 보면 백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20세기 초반 이제 전 세계 유럽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함대를 이제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얗게 칠해놓고 전 세계로 보내면서 많은 나라의 미국의 힘, 여기까지도 미국의 힘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이 백색 함대를 보고 여러 나라에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환영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 옆 나라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 백색 함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전함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러한 전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80배나 먼 곳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전함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아까 보여드렸던 뭐 미주리 같은 이런 아이오와급 클래스의 전함 같은 경우에는 주포, 그러니까 16인치 포의 사정거리가 보통 40km, 뭐 50km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80배다 그러면 얼마죠? 곱하기 80으로 하면은 한 3,000km 이상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핵탄두가 탑재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대방 요격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기능까지 더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미국 해군력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항모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모 전투단이 이제 편성이 돼서 전 세계에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항모가 어딨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전함이 어딨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이번에 발표한 트럼프급 이 전함 같은 경우에 보면 혼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모 타격단의 일원으로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상 전투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프리킷 이런 것들을 포함한 수상 함대들을 결속을 해서 자기가 지휘하는 수상 전투단을 지휘하는 이러한 역할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기존의 구시대에 있던 전설 속의 전함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 해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미래의 전쟁은 무인,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무인이 이제 있을 텐데, 아무리 이제 무인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휘를 해야 될 그러한 지휘 주체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인, 무인을 같이 아우르는 새로운 수상 플랫폼으로서의 전함 역할을 기대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와 똑같은 의미의 전함은 아니지만 규모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수상함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주멀트급 같은 경우인데, 주멀트급 같은 경우가 지금 12,000톤급, 13,000톤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큰 한 3만 톤급 정도 되니까 이제 과거 전함 사이즈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배틀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스펙을 살펴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길이는 이제 피트로 따지면은 한 880피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터로 따지면 260에서 27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은 32에서 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량, 보통 이제 배 무게를 따지는 것은 이제 배수량이 이제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35,000톤급 이상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쇼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35,000톤 정도에서 4만 톤급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헐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에서 9.1m 정도 되는 이제 대형 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상 전투함인 주멀트급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승조원들 같은 경우는 650에서 85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승조원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자동화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30노트 이상이다. 그러니까 35,000톤급이고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원자력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함을 항공모함과 더불어서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원자력 추진 체계가 돼야만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완전 전기 추진, 그러니까 가스터빈하고 디젤을 묶어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으로 배를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무기를 작동시키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배들은 한 척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럼프 클래스 이제 전함을 이제 20척에서 25척으로 이제까지 뽑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의 항모 전투단이 11개니까 같이 항모 전투단의 일원으로서 편성이 된다 그러면은 전투단 하나당 이제 2척 정도씩 이제 같이 배치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미국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움직였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형 항모들이 이제 방공망을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구형 전함들이 지상 포격을 하는 이러한 형태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형태를 꿈꾸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항공모함은 우리가 생각하던 요즘의 항공모함처럼 그냥 미사일만 탑재하고 소형 함포를 탑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수상함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신무기들을 이제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트럼프급 전함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어떤 신무기가 포함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일단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상상도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절박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상황이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면 앞쪽에서 지금 이제 함포들이 있죠. 근데 함포들이 여기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사일이 전방, 그 다음에 가운데, 후방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그런데 미사일 모습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들이 또 여기 탑재돼서 상대방 전투기를 요격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수상함,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5인치 함포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램이라고 하는 이제 자함 방공 체계가 이제 있는 거하고는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가 장착되는가를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단계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주포, 주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장거리 타격을 위한 이제 SLCM. 이 SLCM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상 발사 이제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근데 뒤에 N이 붙었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제 장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CPS라고 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초음속을 이제 염두에 둔 이제 그러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VLS라고 해가지고 이제 128기가 있는데 요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L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순항 미사일인데 원래는 이제 토마호크급이 사용되고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탑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이다 보니까 상대방 눈에 잘 띄지 않고 원래는 이제 저공 비행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신 속도는 좀 늦죠. 속도는 원래는 이제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아움소급이었는데, 그러니까 마하 1보다 늦은 이제 그러한 속도였는데, 이 SLCM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뛰어넘고 또 장거리로 이제 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이제 C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앞쪽에 발사되는 요 미사일이
이제 C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S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하 6.5까지 이르는 이제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로 상대방이 요격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미사일인데, 현재 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이제 128개 이르는 셀을 가지고 있는 마크 41 VL의 수직 발사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군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쓰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수직 발사 VLS에다가 밀어넣고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미사일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셀에다가 미사일 하나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작은 같은 경우에는 4개씩 밀어 넣어가지고, 요 ESSM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셀에 4개씩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8개의 수직 발사 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사일 128발이 들어가느냐,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을 해서 어떻게 넣기 따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제일 많은 관심을 이제 끄는 것은 이제 레일건이죠. 레일건. 이 레일건이란 건 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레일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기의 원리, 좀 이제 전자기학을 좀 알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시간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 떠올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마 안 배울 텐데, 이제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 요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레일 같은 레일이죠. 그러니까 쇠로 된 이 레일에다가 강력한 전압을 이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탄체를 이제 밀어넣으면 여기에서 이제 탄환을 강력하게 이제 밀어내는 이러한 힘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부상 열차를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하구나라고 보실 텐데, 사실 과학적 원리로 따지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레일건이 이제 미래의 무기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더 멀리 더 무거운 것을 날리려고 그러면 한 포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학식, 이러한 이제 화약이라는 건 이제 화학적인 원리죠. 이러한 것으로는 사거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탄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런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전압만 걸어주면,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를 부어 넣기만 하면 더 멀리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조합하면은 얼마든지 사정거리를 조합할 수 있고 훨씬 빠른 속도로 멀리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용량으로 따지면은 32메가와줄 정도 되는데, 이 32메가줄 정도 되면은 이 탄두를 450km 정도까지 날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일건에 탑재되는 탄두는 뭐 따로 들어가서 명중하면 터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쇳덩이에요. 말 그대로 쇳덩인데, 이 쇳덩이가 마하 7, 8 이상에 되는 속도로 날아가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제 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건을 사실 여러 나라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연구를 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레일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는 아무도 못 미쳤고, 오히려 레일건에서 좀 앞서 나가는 나라는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지상에서 벗어나서 해상에서 탑재를 해서 발사를 했나? 자고 한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쨌든 전함 부활에 있어서 핵심은 이런 레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점들은 이제 레이저 무기들을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00kW급 또는 이거보다 더 용량을 늘려서 600kW급으로 늘린 이제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해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상함에다가 일부 수상함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제 요격용 이제 레이저를 이제 붙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시범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이러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량에 이제 맞춰져 있는 데 비해서 이번에 이제 전함에다가 새로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더 늘려가지고 이제 뭐 드론은 물론이고 상대방 이제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300kW급 정도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육군을 위해서 개발이 돼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그대로 배에 옮기든지 아니면 더 이제 강력한 파워를 내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러한 이제 전함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무기들은 상당히 미래형, 어떻게 보면 우리가 SF 소설에서 볼 법한 이제 레이저, 레일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함을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함을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퇴역시켰다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개보수를 한 다음에 꺼내 썼죠. 그래서 걸프전 같은 경우에서도 직접 참전해가지고 한포 사격을 하기도 했는데 1992년에 퇴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는 전함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함 그러면은 이제 밀떡으로서 가슴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전함은 2차 세계대전 때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하는 최고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죠. 일단은 이 전함이라는 것은 한 포를 가지고 사격을 하다 보니까 사정거리가 대충 수평선 정도까지가 맥시멈인데 비행기 앞에서는 그냥 정말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라는 것이 등장한 상황에서 전함이라는 것은 그냥 비싼 목표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더 이상 전함을 이제 건조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항공모함으로 이제 해군력의 중심이 이제 넘어간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항모는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겠다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 전함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원래부터 전함을 좀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10년 전 2015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해상 전시관으로 쓰고 있던 아이오와 이 함에 올라가 가지고 이 내가 서 있는 아이오와 이 군함 얼마나 멋있냐, 이게 진짜 이제 군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재취역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올해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나는 전함이 정말 좋다. 그래서 전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오와급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 박물관으로 쓰는 거 다시 취역시키려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전함은 보면 6인치, 그러니까 이제 15cm 이상의 이제 강철로 완전히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이 쓰는 이 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알루미늄이잖아. 맞는 말입니다. 이제 상부 구조물들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무게를 이제 줄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꼬는 거죠. 이 알루미늄이 사실은 이제 화재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발 맞으면 제대로 맞고 불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금방 막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빗대 가지고 야, 미사일이 2마일 근처까지만 와도 막 녹아내리는 이게 무슨 군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같이 다 멋대가리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멋있는 군함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그 전함이 다시 등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급 전함 한 척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아직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략 한 척에 한 100억 달러 또는 이제 15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럼 100억 달러만 해도 이걸 아까 22척, 25척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관세 걷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돈이 몇천억 달러씩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를 가지고 참 할 일이 많죠. 어쨌든 이제 이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트럼프급 전함이 진짜로 만들어질 것인지,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원하는 기대를 부응할 것인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소수의 미사일들이 날아와서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이제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방공 구축함들이 존재를 하는 항모 전투단 중심의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드론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포착하는 것들이 너무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넓고 넓은 바다에 배가 어디 있나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그 장비를 갖춰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의 돈만 들이면 거의 실시간, 뭐 100% 실시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바다 위를 여러분들도 위성 영상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밀한 타격 무기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 드론도 이제 난무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래전에서 강대국들끼리 붙는다라고 하면은 대량의 드론들이 이제 날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도 서너 발 정도가 아니고 한 번에 수십 발, 수백 발씩 날아올 텐데 이거를 일일이 대공 미사일로 맞춘다? 한 번은 요격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명확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맞서 싸우려면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빛의 속도로 요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무엇인가가 등장해야 된다. 미래 전투에 맞는 새로운 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이미 제기가 되고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기존 것들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전함이라고 부르는 급의 대형 함선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긴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450km 정도가 되는데 뭐 이것은 나중에 하기 나름입니다.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일건을 통한 이제 장거리 타격 능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 장거리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쉽게 말해서 쇳덩어리에 올려가지고 쏘면 돼요. 그러니까 포탄 값이 거의 안 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상대방을 훨씬 더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포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가 터지면 큰일 나죠. 내배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하나하나의 포탄 크기는 지금 미사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저기에다가 포탄을 쑤셔놓고 있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거리 타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로지 미사일밖에 없는데,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에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 아닌 훨씬 저렴하게 레일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레일건을 탑재하기 위한 이제 사이즈의 배들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배에다가 우겨 넣는 것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레이저 무기 그리고 레일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일부 배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배 만드는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신무기가 장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배는 만들어놨는데 아무 쓸모없는 이제 그러한 배들이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 해군의 전략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는 지금 항공모함이라든지 대형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싼 표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미사일들을 구축을 해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 감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비싼 배 소형의 몇 척 대형 표적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배로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큰 배보다 작은 배로 나는데 이 작은 배 하나하나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만큼의 타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쪼개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만 톤급의 이러한 거대한 배들이 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나 잡아 드시오라고 이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점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멋있는 군함들이 이제 등장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배 언제 만들어서 언제 배치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건조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년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2년 6개월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배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너무 이제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해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해군이 새로 배를 주문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요. 비용은 한 50% 정도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했어. 그만하면 선방했어라는 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만드는 배에 비해서 2배 이상, 3배 이렇게 되는 배를 2년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망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의 이 범용 구축함, 이제 대칭할 수 있는 컨스텔레이션급을 구축함을 만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모델을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가 결국은 큰 비용만 치르고 이거 포기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능력도 지금 빠르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배 고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새로운 선형의 함을 만들어서 2년 6개월 만에 뽑아내라?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마지막으로 전함을 만들었던 것은 이제 1944년이니까 80년 전에 이런 대형 이제 전함을 만들어보고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다시 만든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거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한 것은 왜 원자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레일건이나 레이저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량의 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스터빈을 가지고 이걸 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더더군다나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급 전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갖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터빈이 됐던 디젤이 됐던 모든 발전기들은 직접적으로 배를 구동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모터로 배를 추진시키는 건데, 영국의 이제 퀸 엘리자베스급 이제 항공모함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전기에 쓰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레이저 무기, 레이건까지 집어넣는다? 야, 이거를 모두 다 가스터빈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가스터빈을 몇 대를 탑재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다 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유류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연료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급유함이 따라다니면서 해상에서 급유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해상 급유 자체가 이 전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급유함이 몇 척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야, 이걸 그냥 원자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일 합당한 논리는 그거예요. 원자력을 하면 일단 건조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또 연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못 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보다는 3만 톤급 정도 되면은 지금 미국 그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그냥 그대로 갖다 꽂아놓고 전력 생산해가지고 모터로 연결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골든 플릿, 그러니까 황금 함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급 전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프리깃 호위함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콕 찍어서 요거는 한화랑 같이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함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구축함 DDG-X도 지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했던 컨스텔레이션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범용 구축함 사업도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배를 몇 척이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건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타입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이 안정화되면 또 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역량을 집중해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배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벌려놓고 나면은 사업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하는데, 미국은 이제 함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공모함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함, 그 다음에 방공 구축함, 기타 등등을 계속 만드는 작업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마무리 짓고 2년 반 후부터 샘플을 초도함을 뽑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미 해군의 새로운 이제 도약을 위한 전기가 될지 아니면 하나의 더 엉망진창 혼란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판단이 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밀덕으로서 전함의 복귀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이야기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